대선 후보들의 뒷이야기 알아보는 마크맨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이제 반환점을 막 돌며 후보들의 발걸음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바쁜 후보들을 밀착 취재한 연합뉴스TV 기자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이준음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이준음입니다. 함께 얘기 나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입니다. 저는 백기련 기자 대신 오늘 진행을 맡은 방현덕 기자입니다. 자, 오늘의 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불꽃 튀는 토론 배틀 성적표는 어젯밤 2차 법정 토론 저희 연합뉴스TV도 중계해드렸는데 다들 시청하셨죠?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이벤트였던 만큼 오늘은 이 주제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두 기자 모두 보셨죠? 네, 기사도 썼습니까? 열심히 썼습니다. 잘 썼습니까? 전 어제 햄버거 먹고 집에 왔습니다. 네.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유권자가 아닌 각 캠프가, 각 후보 측이 어젯밤 토론 성적 어떻게 매겼는지 두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이준웅 기자, 이재명 후보 측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먼저 이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시원한 자화자찬 내놨고요. 특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작정하고 이 다당제로 가는 이 정치 개혁안을 이 토론회장에 던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진정성을 보여준 것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어제는 이제 우리가 잘했다 이런 것보다 이 윤석열 후보가 좀 토론장에서 너무했다 이런 좀 비판하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거짓말도 많이 했고 뭐 공약 이거 하겠다 그랬다가 안 하겠다 그랬다가 또 뭐 토론할 때 이 상대방 말도 듣지 않고 있다가 뭐 뒤늦게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하도 좀 기가 막혀서 이제 좀 멍하게 있는 모습이 이 TV에 노출되기도 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어제 이 윤석열 후보가 유사시에 일본군이 이 한반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번 대선 가장 큰 망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고요. 또 어제가 정치, 외교, 안보 분야 토론인데 또 왜 대장동 의혹을 들고 나오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서영석 기자,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일단 캠프 내부에서는 외교와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의 확신과 자신감이 드러난 토론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종이와 잉크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발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서 윤석열 후보의 이 외교, 안보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또 토론이 진행될수록 요즘엔 대장동 진짜 몸통이 누구냐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더라고요. 이런 네거티브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이 부분에서도 여유가 묻어났다는 평가를 캠프에서 내놨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전달할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렇게 두드러졌는데 이게 토론을 하면서 디테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뭐 소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들은 이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캠프 관계자들은 평가했습니다. 디테일에 약했다 이런 평가군요. 자, 두 기자가 심상정, 안철수 후보 쪽 내부 평가도 함께 취재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취재했죠? 네네. 뭐 말해 뭐 하겠느냐, 이 토론하면 심상정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요. 토론하면 심상정 아니겠느냐? 토론하면 심상정이다. 그런 평가를 내놨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 토론의 가장 큰 화두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정치 개혁안 논의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가 안보 이슈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이제 가장 좋은 대안을 내놨다 이런 평가를 이제 했고요. 또 저격수답게 이 정치 개혁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더 이상 뭐 말로는 못 믿는다, 행동해라 이렇게 한 발 저격을 날렸고 또 안보 관련해선 아까 말씀드린 이 일본 자위대 발언 경악스러웠다 이렇게 한 발 탕탕 저격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쪽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스스로? 매번 토론할 때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전문성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선배도 판넬 여러 번 등장했었는데 다들 보셨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판넬이 나왔었는데 뭐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 강행, 또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어떻게 말을 바꿔왔는지, 또 핵공유와 확장 억제, 북한의 위협 앞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이 판넬로 등장을 했거든요. 사실 앞서 두 가지는 이게 전문성이랑은 약간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 핵공유가 뭔지, 확장 억제가 뭔지 이런 걸 정리하는 모습은 확실히 안철수 후보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시청자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캠프에서는 시간 관리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대답을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마이크가 꺼져버리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후보가 마크맨으로 본 토론 느낌이 시청자 여러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토론 중에서 정말 인상적인 발언이다, 이것은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발언이 있습니까? 이 기자. 네네.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안방 장비 그리고 안방 장비요. 네네. 이게 비슷한 말이 방구석 여포, 뭐 키보드 워리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또 키보드 워리어라 잘 아는데 이 안방 장비는 사실 좀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뜻을 보면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고 뭐 뒤에서는 막 센 척한다 네. 뭐 이제 이런 뜻인 것 장비라는 게 이제 같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를 뜻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안방에서만 이렇게 세다 뭐 그런 예.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리 발언은 또 제가 학창 시절 별명이 도우너여서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좀 동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예. 거를 이제 재밌게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또 토론회의 레전드가 되겠구나 이런 직감이 들었는데 이 딱 눈에 띄는 말이어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충분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상대방을 어쨌든 공격하고 나를 세우는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면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원함을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다이지만은 역풍 역시 우려된다 이런 네네, 정리군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서 기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종이와 잉크 가지고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이밖에 최근 북한의 도발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그 같아요.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을 인용한 거죠? 저 레이건 대통령이 네. 네. 이 밖에도 최근 대장동 공방 관련해서 누가 진짜 몸통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다 보면 이름도 정말 많이 나오고 네. 돈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한마디로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남시장 했냐, 경기지사 했냐 이 말 한마디가 구구절절한 설명을 필요 없이 참 짧고 강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 모두 그 두 기자 모두 두 후보가 상대 후보를 잘 공격하는 그런 그 말을 꼽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마크맨들이 봤을 때 어제 토론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가장 표심 공략을 잘했다. 평가 한번 해보시죠. 먼저 하시죠 이번에. 지난 토론 때마다 저는 심상정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를 뽑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왜 저분은 돈도 많고 이런 정치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었는데 어제 마무리 발언이 특히 안철수 후보의 10년 정치 인생을 잘 정리하면서 해줬던 말이었던 어제 것 마무리 같아요. 발언이 2분 30초로 꽤 길었습니다.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네. 그 말을 들어보면 혼자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이웃의 아픔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동안 정치를 해왔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 자체도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해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어제 토론 마칠 때는 그 눈빛이나 제스처, 목소리 이런 거에서 진실성 그런 게 더 잘 전달됐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후보를 꼽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저번 2주 전 출연했을 땐 심상정 후보를 뽑았는데 그때 심상정 후보를 뽑은 이유가 그 주 4일째 또 기후위기 같이 이게 방향은 맞지만 이 방향을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그런 주제들을 그 당시에 이제 토론회 의제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심상정 후보를 그런 부분을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사실 이 정치개혁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또 유권자들에게 좀 그렇죠. 표는 네. 안 되는 그런 네. 이야기인데 어쨌든 어렵게 그 주제를 이제 토론회장에서 이제 주요 안건으로 올렸던 그런 부분들을 높게 어쨌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재미없지만 중요한 주제를 의제로 올린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2번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단일화 얘기입니다. 남은 11일 동안의 대선판의 최대 변수 누가 뭐라 해도 단일화일 겁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결렬됐다고 선을 그었는데 윤석열 후보 노력 중이다. 이렇게 동상이몽 같은 상황이 연출됐죠. 우리 마크맨들이 이런 줄다리기의 속내를 한꺼풀 벗겨보겠습니다.
일단 서영석 기자, 윤 후보 쪽에서는 이 투표용지 인쇄 날이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 월요일이죠. 이전까지 어떻게든 단판을 짓겠다고 지금 해왔는데 단판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속보 자막이 안 뜨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단판이 없었던 걸로 아직까지는. 보입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참 기자들을 대신해서 취재를 잘 해주셨어요. 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명 모두에게 단일화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철수 후보는 결렬됐다 했고 윤석열 후보는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를 마치고 또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경선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지를 뒀습니다. 참 미묘한 입장이었는데 뭐 안 후보가 단일화 경선 제안부터 결렬 선언에 이르기까지 그간 단일화에 대한 무게감이 안 후보에게 좀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렬 선언 이후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 압박감이 더해졌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 압박을 하니까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둘 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자 폭탄이 오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요. 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휴대전화의 두 후보 모두 다 문자와 전화 통화로 단일화하라고 이렇게 지지자들 문자 이런 계속 쏟아진다고 해요. 전화번호가 어디 올라온 모양이죠.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입당하면서 전화번호가 네, 생방송에 그렇죠. 공개되기도 했죠. 또 이게 알려지면 또 삽시간에 다 퍼지니까요. 네. 이 단일화 이야기 같은 경우에 하지만 어제 토론회에서 또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웃는 장면이 포착돼서 또 의미심장했었습니다. 결국 단일화 얘기가 완전히 불이 꺼진 건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국민의당 안에서는 배신자가 있다는 등 국민의힘이랑 이렇게 폭로전을 폭로전이 계속하면서 막 안철수 후보가 심기가 불편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기가 불편한 것과 별개로 누가 지금 단일화가 더 급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정말 초박빙으로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 더 불편하고 좀 초조할 것 같은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캠프에선 이런 압박감들 때문에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떠나서 별개로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단일화 노력을 했다는 모습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고요. 또 오늘 마침 안철수 후보의 양력 생일이라고 합니다. 환갑을 맞이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음력 생일을 지내기는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마음만 먹는다면 오늘 밤에라도 이렇게 큰 선물을 안고 안철수 후보를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단판이 이뤄질 수 있다. 윤석열 후보 마크맨의 예상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이 정치 개혁 카드를 계속 내밀고 있어요. 이게 통합정부 또 국민내각 차기 정부를 집권하게 되면은 두 후보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네, 일단 윤석열 빼고 다 힘을 합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연락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원진 후보면 친박계 예, 대표적인 친박 인사. 친박계죠. 네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는 사실 완전 이제 정치적으로는 정반대죠. 정반대에 있는 네. 인물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빼고 다 이제 포위를 해서 이른바 반윤 포위론 이런 말도 나오는데 거의 포위가 아니라 고립을 시켜서 이렇게 정치 개혁을 이루고 본인도 당선되고 이런 좀 이중 포석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당제 보장하는 정치 개혁 내밀고 또 통합 정부로 내각을 구성하면서 이제 국무총리를 이제 임명할 때 같이 의견을 또 모으고 또 일부는 이 내각의 어떤 장관을 일부는 꼭 민주당이 아니어도 유능한 누군가를 또 이렇게 자리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도 내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혹은 정의당 또 이제 함께 이제 통합 정부를 꾸린 이 정치 세력과 함께 그런 이제 장관의 자리 또는 이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선거가 승자 독식 구조인데 이런 이제
다당제의 길 그리고 뭐 중앙 정치로의 어떤 길이 열리면 사실 뭐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안을 한 게 사실은 며칠 됐습니다. 당장 어제 토론에 나온 게 아니라 며칠 된 얘기인데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다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건 네네. 왜 그런 겁니까? 네, 뭐 이렇게 내용은 좋은데 할 거면은 뭐 진즉에 하지 왜 이제 와서 하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전 투표를 고려하면 뭐 실제 선거보다 이제 더 사전 투표가 3월 4일부터니까 네. 이제 실제 투표까지는 한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이 카드를 내미는 게 조금 뭐 정치적인 이제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이전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거대 양당에 의해서 좀 뒤통수를 맞은 셈이지 않습니까?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대 양당이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그 취지가 이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한번 일단 속아서 이번에도 또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그럴 것 같던 이 보수 정당보다 한때는 이제 같이 예. 뜻을 모았던 민주당이 더 밉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맞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취지군요. 네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재명 후보랑 손잡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랑 손잡을까요? 완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마크맨 생각 마지막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원래 이번 주말에 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이렇게 뭐 긴급 회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뭐 중간에 그거를 살짝 이제 퇴짜를 놓기 위해서 접촉을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알아봤더니 뭐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 우격 따짐으로 주저앉히고 또 뭐 조건 내걸어서 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좀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어제 상당히 좀 완고했지 않습니까? 완고했죠. 네. 개인적으로 완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야권 단일화 막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서 기자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이런 말이 생각났는데 정치는 뭐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나라 걱정, 국민 걱정에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게 나라를 걱정하는 거고 국민을 걱정하는 건지 뭐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보류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저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크맨들이 한 주간 후보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소소한 뒷이야기들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기자가 공교롭게도 똑같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노래 실력을 취재해왔습니다. 일단 이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소소한 뒷이야기 일명 TMI라고 하죠. 이게 네. 사실 저희가 마크맨들의 수다 넉 달 동안 진행하면서 이 TMI 털대로 털어서 사실 이 시간이 좀 꾸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침 서 기자가 오늘 윤석열 후보 노래 솜씨를 준비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침을 발랐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애창곡 알아봐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애창곡은 이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이 노래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15살 때 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외웠던 유행가라고 하고요. 사연이 있는 노래군요. 예, 사연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가장 애착이 있고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노래가 최근 불렀습니다. 이 그젠가요? 이 처갓집인 충주 산청면에서 이 처음으로 동네 유세를 했는데 여기가 이 박달재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박달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짓궂은 동네 주민들이 그러면 노래해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잘 불렀습니까? 일단 한 곡을 시원하게 완창을 하셨는데 솜씨가 어떠신지는 직접 듣고 평가를 하시죠. 준비돼 있군요. 네. 보시죠.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면 안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 네, 서 기자도 노래 준비해 왔죠. 네, 일단 뭐 음악 먼저 들려주시죠. 네, 정말
윤석열 후보 풍채에 걸맞게 되게 웅장한 음악인데요. 이거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오페라 유령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 노래 실력을 준비하면서 이 곡을 꼽아봤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생활 26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방에 좌천도 여러 번 당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위로가 돼주던 친구들끼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위안을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윤 후보가 참 노래를 맛깔스럽게 잘 불러서 우리나라 가요는 물론이고 팝송, 이런 오페라 유령에 나온 아리아까지 소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 실력이 정말 그런가 해서 방송에 노출됐던 음악을 한번 준비해 와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사랑이란 그 말을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네, 다 들어보셨으니까 두 후보의 노래 솜씨를 다 들어보셨으니까 판단은 시청자의 몫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음정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끝에 부분에 좀 네, 소위 맞습니다. 삑사리가 나긴 했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풍요와 흥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케이팝 아이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두 기자가 준비해온 울고 넘는 박달재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이었습니다. 자, 마크 맨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방송은 정말 대선 직전입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